여러분 안녕하세요. 종목 어디가 최슬기입니다. 이제 4월도 정말 돌이킬 수 없는 4월이 됐는데, 그런데 날씨는 여전히 좀 추운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지난 주말 내렸던 비의 영향도 좀 있는 것 같고요. 좀 4월인데 4월 같지 않은 겨울 같은 그런 4월 맞이하고 있습니다. 일단 사람들이 좀 따뜻한 이 봄 날씨를 좀 경험을 했기 때문에 이미 좀 겨울옷을 치우신 분들도 있을 것 같고요. 또 한번 얇은 옷 입게 되면 다시 또 두꺼운 옷은 안 입게 되는 것 같아요. 옷도 왠지 관성의 법칙이 있는 것 같은데, 그래도 봄에 멋부리는 것도 좋긴 한데요. 그래도 좀 요새는 날씨가 추우니까 다시 좀 따뜻하고 두툼한 옷 챙겨서 입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뭐니 뭐니 해도 건강이 제일이니까요. 자, 좀 봄 날씨 잘 즐겼으면 좋겠는데, 감기 걸리면 다시 또 돌아올 봄 날씨 못 즐기게 되잖아요. 건강 늘 신경 쓰시길 바라겠습니다. 종목 어디가 오늘도 조은권 대표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저 좀 변한 거 없나요? 옷이 좀 변하신 것 같은데? 옷이야 늘 다르게 입죠. 헤어스타일이 좀 변하신 것 같은데. 네, 맞습니다. 남성분들은 좀 이런 질문 되게 잘 못 맞히고 또 싫어하시잖아요. 어떻게 또 그러니까 맞추셨네요? 염색하신 것 같은데요? 염색이 아니라 머리를 잘랐습니다. 머리 잘랐나요? 네. 이게 또 굉장히 좀 어렵죠. 그렇죠. 네. 제가 또 늘 여자치고는 좀 짧은 머리인데다가 또 늘 거의 비슷한 스타일 유지하다 보니까 뭐가 변했나 싶으셨을 것 같은데, 네. 염색이 아니라 머리를 잘랐습니다. 네, 잘 어울리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뭔가 엎드려서 절 바뀐 것 같은데요. 그래도 칭찬은 그냥 뭘 어떻게 해서 듣든 기분이 좋은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네. 저도 칭찬 한마디 해드려야 되겠는데 너무 엎드려서 칭찬을 받은 것 같아서 해드리기가 쉽네요. 네. 자, 종목 어디가 좀 시작을 해봐야 될 텐데, 자, 4월 8일 장, 일단 좀 기분 좋은 분위기 속에서 거래소 시장 마무리를 했습니다. 오늘 4월 8일 코스피 지수가 2060포인트 선 눈앞에 두고서 이제 좀 장을 마치는 모습 나왔습니다. 코스닥 지수도 좀 장중에는 조금 흔들리는 모습 나타났는데요. 오늘 코스닥 지수도 668포인트 선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자, 이 거래소 시장이나 코스닥 시장이나 뭔가 계속해서 분위기가 만들어지고 있는 것 같은데요. 최근에 국내 증시 좀 어떤 식으로 바라보는 게 좋을지 좀 큰 시장 분위기 먼저 좀 진단을 해보고 개별 종목들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요새 시장 분위기 좀 어떻게 바라보는 게 좋을까요? 일단 참 시장이 참 재밌는 시장인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일단 코스닥, 코스피 지금 양 시장이 다 지금 상당히 좀 좋은 모습을 좀 보이고 있는데, 특히 이제 그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볼린저 상단이 한 2.85포인트 정도에 지금 포진돼 있어요. 그리고 이제 그 코스닥도 한 665 정도 이렇게 지금 포진이 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봤을 때 일단은 제가 한 3주, 한 달 전부터 계속 시황관이 이제, 시장의 무게 중심이 코스닥에서 이제 코스피로 넘어온다, 이제 말씀드렸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이제 코스닥 상승률이 아직까지도 지금 코스피에 비해서 더 지금 그쪽이 더 지금 탄력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죠. 자, 이제, 그렇지만은,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지금 이제 신용 잔고를 한번 좀 점검을 해 보겠습니다. 4월 7일자로 지금 신용 잔고가 양시장이 한 6조 6,500억 정도가 있어요. 코스피가 한 3조 1천억, 그리고 이제 코스닥이 이제 3조 5,400억으로 지금 사상 최대의 지금 신용 잔고가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걷다가 지금 이제 거래소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신규 비중, 그러니까 신용으로 들어가는 신규 비중이 한 7%밖에 안 되는 반면에 코스닥은 아직까지도 660이 넘는 상태에서도 지금 신규로 들어가는 신용으로 들어가는 신규 비중이 11%라는 거죠. 자, 그래서 저는 우리가 버블에 대한 징조에서 가장 크게 우리가 좀 주목해야 될 바로 이제 과도한 레버리지죠. 좀 신용잔고가 지금 3조 5천억으로 좀 사상 최대치고,
또한 그리고 이제 그 600포인트 이상에서의 어떤 수급 주체가 기관이나 외국인이 아니라 바로 이제 그 개인이 지금 주식을 계속 지금 그 매수를 한다는 겁니다. 자, 어따가 이제 6월 15일이죠. 가격 제한 폭이 이제 15%에서 이제 30%로 지금 확대가 되고 굉장히 좀 변동성이 큰 구간대에서 지금 신규로 지금 만약에 지금 신용으로 지금 들어가는 사람들이 지금 11%면은 자, 6월이면은 이제 다다음 달이거든요. 자, 보면 이제 신용 만기가 이제 보통 우리가 지금 3개월 정도 잡으면은 제가 보기에는 코스닥은 물론 아직까지 이렇게 견조한 상승세 흐름을 이제 보이고 있고 지금 뭐 7년 만에 지금 사상 최대치를 지금 경신하고 있습니다만은 자, 저는 이제 제 개인적으로는 좀 과도한 레버리지 효과에 의해서 약간 좀 그 현재 구간대는 좀 오버슈팅 구간대다. 저는 이제 계속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물론 그렇다고 이제 다만 코스닥 시장의 모든 종목들이 다 과도한 그 버블은 아니겠죠. 예. 그 중에서 굉장히 좀 좋은 종목들이 많이 있으니까요. 이제 전체적인 시장에 대한 흐름은 코스닥보다는 아직까지도 좀 코스피 쪽으로의 좀 우리가 좀 무게 중심을 계속 좀 그쪽으로 좀 견지하고 물론 이제 수익이 그닥 좀 안 나겠지만은 현재 구간대에서는 약간 좀 그 성장성 어떤 그 공격적인 그 베팅보다는 좀 방어적인 좀 그 수비 위주의 그 투자 전략을 지시하는 게 좀 유의해 보인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네. 뭐 지금 우리나라뿐만이 아니죠. 전 세계적으로 좀 특히나 뉴욕 증시에서도 나스닥에서 버블 논란 나오고 있는데 자, 코스닥 시장 일단은 조금 방어적인 자세로 전략을 다시 한번 좀 가다듬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벌써 몇 주 전부터 계속해서 좀 말씀을 드렸던 부분입니다. 일단 코스닥에 대해서는 이제 조금씩 비중을 줄여 나가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전략 다시 한번 좀 상기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지금 현재 증시 상황 좀 크게 살펴봤습니다. 이제 개별 종목 살펴봐야 되겠죠. 오늘 저희가 함께 분석해 볼 포트폴리오, 어떤 시청자분의 포트폴리오가 선정이 됐는지 잠시 후에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 우리가 함께 분석해 볼 포트폴리오 이제 낱낱이 좀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 좀 어떤 포트폴리오가 선정이 됐는지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시죠. 네, 오늘 선정된 포트폴리오 안에 4종목 담겨 있습니다. 아스트, DNA링크, 서울옥션, LF 이렇게 4종목 담겨 있는데요. 일단 가장 먼저 눈에 띄는 점은 주식 비중이 100%라는 점입니다. 이 4종목이 각각 20에서 30%씩의 비중을 차지하면서 포트폴리오 안을 정말 꽉 채워두고 있는데요. 좀 지금 같은 때 이렇게 주식 100% 들고 가는 게 좋은 전략일지 이 부분도 좀 먼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고요. 또 지금 코스닥에 대해서 비중을 조금씩 줄여가야 되고 또 코스닥에 대해서는 조금 방어적인 전략을 취해야 할 때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 오늘 함께 살펴볼 이 포트폴리오 안에 이 4종목 중에 3종목이 코스닥 종목입니다. LF 하나만 거래소 상장 종목입니다. 일단은 코스닥 종목들도 조금 많이 포진해 있는 게 조금 약점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 포트폴리오 전체적인 총평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일단 이 포트폴리오 가장 큰 특징은 주식에 올인을 하고 있다라는 점일 것 같아요. 이게 지금 현재 시점에서 좀 좋은 전략이 될 수 있을까요? 글쎄 이제 지금 이제 그 시점만 좀 따진다면은 일단은 뺀다면은 이제 저랑 상당히 좀 취향이 맞는 그러한 아주 공격적인 포트예요. 100% 비중 저도 그렇게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제 다만 이제 지금
우리 앵커님 말씀하신 것처럼 코스닥 비중이 너무 좀 높죠. 이제 그 중에 이제 뭐 이제 서울 옥션만 빼놓고 이제 나머지 두 종목들은 그렇게 많이 안 올랐어요. 그리고 이제 뭐 두 종목은 그나마 좀 괜찮은데 이제 전체적인 그 포트를 봤을 때는 너무 좀 그 안정성보다는 좀 성장성 내지는 좀 위험성을 좀 즐기시는 어떤 그런 포트인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이 약간 좀 그 아쉽고요. 자, 뭐 좀 통증을 준다면은 약간 뭐 7에서 한 7.5점 정도, 예, 그 정도 줄 수 있는 좀 아쉬운 포토고 약간 좀 그 점검을 해야 하는 점검이 필요한 그런 포토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뭐 일단 주식의 100%라는 점부터 좀 상당히 공격적인 투자 성향을 갖고 계신 우리 시청자분이구나라는 점 짐작을 했었는데 전문가 의견도 다르지 않은 것 같습니다. 좀 공격적인 성향이 돋보이는 그런 포트폴리오라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조금씩 보완해야 할 부분들도 눈에 띄는데요. 한 종목씩 살펴보면서 어떤 점 보완하면 좋을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한 종목씩 좀 살펴봐야 하는데 첫 번째로 살펴볼 종목 아스트입니다. 아스트 새내기 주식인데요. 우리 시청자분은 14,100원 선에서 매수를 하셨습니다. 비중 20% 차지하고 있는데요. 아스트 4월 8일 종가는 15,300원 선 기록했습니다. 아스트, 일단 새내기 주식이기 때문에 이 종목 어떤 종목인지 소개부터 좀 들어봐야 할 것 같습니다. 대표님, 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네, 일단 아스트는 항공기 동체 관련 부품 제작 업체입니다. 작년 12월 24일 날 상장된 아주 그 업력이 굉장히 그 조금 된 주식이죠. 새내기 주식입니다. 일단은 뭐 코스닥 상장은 2014년도 그 12월 달에 상장이 됐지만은 굉장히 회사가 그 경쟁력이 있고 좋은 기업이에요. 이제 주요 이제 고객사로는 이제 보잉을 비롯해서 약 한 3개 업체를 갖다가 갖고 있고요. 최근 그 중국인들의 그 여행객 증가로 인해서 그 B737 기종하고 그다음에 A320 기종 수요가 지금 크게 증가하고 있는 그러한 추세입니다. 동기업은 그 B737 동체 부품을 전문적으로 생산하는 업체이기 때문에, 자, 이제 이런 부분에 좀 수혜가 일단은 예상이 되어지고 있고, 자, 작년 실적 보시면은요, 매출액이 665억이 나왔어요. 자, 지난해 한 600억 대비 한 10% 정도 이렇게 증가가 됐고, 영업 손실이 한 30억 정도 이렇게 발생했습니다. 자, 영업 손실이 한 30억 정도 이제 발생됐으면, 지난해 이제 41억 적자에서 좀 적자 폭이 좀 다소 좀 축소가 되는 그런 모습이죠. 자, 이제 동기업은 그 B737 기종이 굉장히 좀 특화된 기업입니다. 자, 우리가 그 737, 그 B737 기종이라는 것은요, 이제 그 보잉사 여객기 가운데서 그 가장 그 소형입니다. 가장 작으면서 또 세계적으로 가장 잘 팔리는 그 단중거리, 그러니까 단거리하고 이제 중거리용 그 쌍발기 갖다가 이제 B737로, B737 기종이라고 하죠. 자, 이제 B737 기종의 그 납품하는 제품이, 자, 이 동기업의 전체 수주 잔고의 약 한 70% 이상을 지금 차지하고 있어요. 최근 그 LCC 업체죠. 예, 저가 항공사들의 그 성장으로 인해서 지금 B737 기종의 수요가 굉장히 지금 폭발적으로 좀 증가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특히 그 보잉사는요, 2011년까지 연 한 550대 정도를 수주를 했습니다만은, 자, 2012년부터는 좀 연평균 한 1200여 대 수준으로 굉장히 수주량이 큰 폭으로 좀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 보잉사의 그 B737 수주 잔고는요, 약 한 4,300여 대입니다. 자, 전체의 약 한 74% 정도, 그 정도의 수준이죠. 현재 월 42대의 생산 체계에서 앞으로는 월 62대 수준까지 생산량 확대가 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또한 그 아스트 제품의 약간 70%가 지금 B737 기종이 납품한다는 것을 우리가 이제 감안한다면은, 자, 동기종 호황의 최대 그 수혜주가 바로 이 아스트가 될 것을 일단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제 현재 그 보잉사의 그 중국발 매출액 그 고성장도 지금 꾸준하게 좀 지속 중에 있는 것도 이 동사에 굉장히 좀 우호적인 환경으로 좀 작용을 하고 있죠. 자, 보잉사의 그 2008년 중국발 매출액이 약 한 24억 달러에 불과했습니다만, 자, 2014년도에는 중국발 매출액은 무려 110억 불을 좀 기록하면서 연평균 29%의 아주 고성장을 지속하고 있어요.
향후 중국의 항공기 이용객 증가에 따라서 지금 아시아 지역의 수요는 일단 고성장할 것으로 일단 예상이 되어지고 있고, 자, 이 항공기 이용객 증가, 특히 B737을 이용하는 중국인들의 증가는 바로 이 아스트의 수익 연결과 곧바로 직결될 수 있다라는 점 우리가 좀 주목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또한 동기업의 올해 실적은요, 매출액이 한 850억 정도, 그리고 이제 영업이익이 한 35억 이상으로 지금 흑자가 전환될 것이 지금 확실히 좀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대부분의 시장 참여자들이 이제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신규 상장된 기업이 적자로 이렇게 상장이 됐어요. 자,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은 약간 좀 실적에 대해서 좀 의구심을 많이 가질 수 있겠습니다만은, 일단은 분기 실적 BEP가 일단은 올 한 1분기 정도, 그러니까 올 1분기에는 이제 BEP를 갖다가 이제 달성할 것을 일단 보여주고 있고, 실적도 꾸준하게 지금 우상향 쪽으로 이제 되어질 것을 일단 보여주기 때문에 어떤 그런 시장에 대한 신뢰는 바로 회복될 수 있는 기회성이 굉장히 큰 기업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이 기업은요, 올 1분기 실적이 나오는 그 시점을 전후해서 아마 한 번 더 위로 한번 치고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스토리가 있는 그런 기업이기 때문에 한번 우리가 좀 주목을 해야 될 그런 기업이고, 이제 다만 2014년 12월 20일 날 상장이 되어졌기 때문에 이제 기업에 대한 스토리가 없죠. 그리고 이제 데이터가 지금 많이 없다라는 점, 이제 그런 점은 우리가 좀 매매에 좀 참고를 해야겠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네, 새내기주인 아스트 지금 첫 번째 종목으로 확인해 보고 있습니다. 아스트는 항공기 동체 관련 부품 제작 업체인데요. B737에 좀 특화가 되어 있습니다. B737, 보잉 737이죠. 보잉사의 제트 여객기 중에서 가장 최소형이면서 중단거리용 중에서는 가장 잘 판매되는 기종이 바로 B737이라고 합니다. 이 B737 지금 현재 이 중국인 여행객들의 증가로 인해서 B737 자체의 기종의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또 요새 중국뿐만이 아니라 우리나라도 특히나 젊은 층을 중심으로 해서 돈이 조금이라도 모이면 어디든 좀 여행을 가려고 하는 그런 트렌드가 많이 퍼져 있는데요. 이런 트렌드 생각해 본다면 아스트 조금 더 주목해 봐도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 듭니다. 아스트, 일단 지금 이 기업 어떤 상황인지, 실적은 어떻게 나왔는지 이야기를 들어봤는데요. 차트 상황은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차트를 보시면은 신규 상장된 업체 중 굉장히 좀 양호한 지금 차트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일단은 공모가가 지금 9,500원대 지금 시작을 했죠. 시작을 해서 통상적으로 이제 이런 새내기 관련 주식들은 공모가 시초가가 굉장히 좀 높게 붙어서 이제 버블을 형성을 하고 일단 주가가 좀 밑으로 좀 밀리는 어떤 그런 모습을 이제 많이 보여주고 있는데, 자, 이 아스트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공모가가 일단 적정가로 일단 잘 형성이 되었고요. 자, 7,100원을 갖다 바닥을 찍고, 자, 고가 16,400원까지 한번 히트를 줬던 기업입니다. 자, 그래서 상당히 지금 새내기 주식 치고는 지금 양호한 지금 기술적인 흐름을 이제 보여주고 있는 그런 모습이죠. 자, 일단은 15,500원 정도의 일단은 단기 쌍봉을 지금 치고 있는 그런 모습이에요. 자, 우리 시청자는 14,100원. 네, 일단 잘 들어가셨습니다. 네, 매수 타이밍이 아주 좋으세요. 자, 일단은 15,500원대 일단은 단기 쌍봉을 좀 친 상태이기 때문에 좀 매물대가 15,500원대에 좀 일단은 포진이 되어 있는 그런 모습이고, 자, 동기업도 일단은 코스닥에 일단 지금 등록이 되어 있는 그런 기업이죠. 자, 코스닥은 좀 가급적이면은 좀 수익률을 좀 짧게 하고 좀 방망이 좀 짧게 잡고 일단은 좀 단기 매매로 좀 대응하는 전략이 좀 유의해 보일 것 같다. 자, 그래서 일단 큰 욕심 내지 말고요. 일단 매도가는 한 15,500원 정도 이렇게 제시해 드리고요. 손절가는 자, 61평이죠. 13,300원. 자, 이탈 시에는 자, 손절적으로 정리하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첫 번째 종목 아스트 차트 함께 체크해 봤습니다. 일단 매수 타이밍은 좀 적절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 시청자분은 14,100원 선에서 이 종목 잡으셨었는데요. 아스트 4월 8일 종가는 15,300원 선 기록했습니다. 목표가 지금 거의 목표가까지 올라왔습니다. 목표가를 15,500원 선으로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손절 대응은 13,300원 선에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 아스트 이렇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두 번째 종목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두 번째로 확인해 볼 종목 DNA 링크입니다. DNA 링크는 18,550원에 매수하셨습니다. 비중 30%로 조금 덩치가 큽니다. DNA 링크 4월 8일 종가는 19,400원 기록했습니다. 자, 4월 8일에는 DNA 링크가 좀 4%대의 상승률 기록하면서 오름세 보이면서 장을 마쳤습니다. 주가 계속해서 조금씩 올라오는 모습 보이고 있는데요. DNA 링크, 이 종목 어떤 종목인지 또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지 지금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대표님, 일단 이 종목 좀 진단부터 함께 해볼까요? 네, DNA 링크 뭐 말 그대로 그 DNA 분석 서비스 업체죠. 자, 뭐 DNA 그 염기서열 해독 기업이에요. 작년 실적이 이제 매출액이 87억 정도가 나왔어요. 자, 지난해보다 한 30% 정도 매출액이 증가했습니다만은, 자, 영업 손실이 36억 정도로 좀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자, 이제 물론 이제 적자를 기록했습니다만은, 자, 이제 이 기업도 그 전 기업, 아스트처럼, 63억, 그러니까 2013년 63억 정도 적자에서 좀 적자 폭이 좀 대폭 축소가 되어진 점에 우리가 좀, 그나마 좀 위안을 좀 삼아야 될 것 같고요. 자, DNA 링크는 이제 신약 개발에 필요한 그 데이터 풀을 갖다가 좀 지속적으로 좀 확장하고 있는 그런 업체죠. 동기업은 2012년 그 서울대학교 병원 강남센터, 그리고 이제 2014년에는 그 GSK와의 그 계약을 통해서 그 지속적으로 유전자 샘플 데이터 확장과 정보 교류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그런 기업이에요. 또한 그 동기업이 지금 구축해 나가고 있는 그 바이오뱅크는 굉장히 그 장기적으로 맞춤형 신약 개발을 위해서 그 필요한 정보입니다. 그리고 이제 지속적으로 그 사람의 그 유전 형질 정보 분석을 위해서 그 필요한 데이터입니다. 자, 이제 이러한 그 데이터가 이제 그 한국 내에서는 이제 이 DNA 링크가 가장 빠른 속도로 좀 정보를 좀 쌓아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자, 2015년 동기업은 자, SNP 칩을 이용해서 한국인 그 유전체 연구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기 위해서 좀 국책 과제를 좀 확장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2014년도에는 자, 7천여 개의 샘플 규모를 갖고 있었습니다만은 금년에는 28,000명까지 지금 확장할 것을 일단 기대가 되어지고 있는 만큼 자, 데이터베이스 확장에 따라서 실적 개선도도 일단 가시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해가 바로 이제 2015년 올해이기 때문에요. 좀 주목을 해야 될 그런 기업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한편 그 동기업은 2014년 정부의 그 유전자 분석 예산이 자 기존의 그 700억 대비 한 절반 수준 한 450억만 집행이 됐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2014년 실적이 예상보다 썩 그닥 좋지가 않았죠. 자, 2015년도에는 그 다부축 유전체 분석 사업이 이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8년간 약 한 5,700여 원을 갖다가 좀 지원하기로 지금 계획이 되어 있기 때문에 예산이 점차 집행될 것으로 일단 전망되는 만큼 자, 실적 개선도 같이 따라서 이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크고요. 또한 그동안 국내 위주로 진행이 됐던 사업 구도가 미국 법인 설립을 통해서 해외로 지금 확장하기 위해서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 절차가 지금 진행되어지고 있고, 또 그 거래처가 지금 확장되어짐에 따라서, 자, 미국 법인의 실적도 지금 개선될 여지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요. 자, 이 DNA 링크도 아스타처럼 좀 더 우리가 좀 관심을 가지고 좀 지속적으로 좀 대응을 해야 될 그런 종목이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네, 두 번째 종목 DNA 링크 체크를 해보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좀 이렇게 종목 명에서부터 명확하게 어떤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지 밝혀주는 종목들 그냥 괜히 좀 좋거든요. 이 DNA 링크 지금 이 업명에서부터 어떤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지 정말 여실히 드러내고 있습니다. DNA 분석 서비스 업체 바로 DNA 링크인데요. DNA 링크 일단은 조금 더 장기적으로 좀 살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좀 긍정적인 전망들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차트는 또 다를 수도 있겠죠. 차트 보면서 이 종목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지 체크해 보겠습니다. 네, 일단 뭐 차트를 보시면은요, 네, 자, 뭐 13,000원대 좀 단기 이중 바닥을 형성한 이후에, 자, 대파동 1파가 나왔죠. 자, 최고가를 경신했습니다. 경신 이후에 한 30% 이상 지금 조정을 받고 난 다음에 지금 바닥에서, 자, 상승 1파가 좀 나왔죠. 자, 중요한 부분, 자, 20일 이평선을 갖다가 4월 8일자로 지금 돌파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22,400원 고점을 찍고 주가가 조정을 받을 때, 가장 이제 중요한 부분이 바로 이제 전 고점을 돌파를 하고 좀 주가가 좀 밀렸다는 거죠. 자, 요런 모습이, 일단 뭐, 22,400원을 갖다 이제 터치를 못하고, 자, 이 전 고점대죠. 자, 17,700원대에서 이중봉 내지는 상봉을 치고 이제 밀릴 경우에는 주가가 밑으로 좀 추가적으로 좀 하락할 가능성이 크지만은 이 주식 같은 경우에는 일단 전 고점을 일단은 뚫고 난 다음에 주가가 신고가를 내고 난 다음에 이 구간대에서는 일반인들 매물을 다 이제 뺏어먹는 그러한 구간대입니다. 신고가로 돌파를 하고 주가가 30% 이상 주가를 이렇게 빠지는 구간대거든요. 이런 구간대에서는 어지간한 일반인들은 주식을 가지고 있기가 좀 힘든 구간대죠. 이런 구간대 바로 이제 속칭 그 개미핥기 패턴이죠. 일반인들 다 물량을 다 이제 뺏어 먹고 지금 올리고 있는 그런 모습이죠. 중요한 부분이 이제 4월 8일자로 이제 21평선을 이제 돌파를 했다는 거죠. 기술적인 분석상 상당히 좀 좋은 포지션에 지금 처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저는 뭐 충분히, 전 고점이죠. 한 2만원 정도까지는, 전 고점이 아니라, 2만원 정도, 숫자가 바뀌는, 2만원 정도까지는 뭐 추가적으로 올라올 수 있습니다. 전 고점까지 가져가기보다는요, 한 2만원대 선, 일단은 뭐 시청자분이 좀 18,500원이 일단 매수가니까요. 방방이 일단 짧게 잡고요. 한 19,900원이나 2만 원 언저리에서 일단 한번 매도를 해 주시는 전략 유의해 보인다. 매도가 2만 원 정도 제시해 드리고요. 손절 라인은 60일 2평이죠. 예. 17,700원 이탈 시에는 손절 쪽으로 대응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두 번째 종목 DNA 링크 체크해 봤습니다. 우리 시청자분은 18,550원 선에서 매수하셨었죠. DNA 링크 지금 현재 좀 계속해서 주가가 좀 오르는 모습 보여주면서 19,400원 선에서 4월 8일 장을 마쳤는데요. 목표가 근처까지 왔습니다. 일단 목표가가 지금 19,900원에서 2만 원 선으로 제시가 됐거든요. 이때 좀 물량 정리를 해보시면서 이익 실현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손절가는 17,700원 선으로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종목까지 확인해 봤습니다. 세 번째 종목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세 번째로 살펴볼 종목 서울옥션입니다. 서울옥션은 우리 시청자분이 11,250원에 매수를 하셔서 20%의 비중으로 들고 계시는 종목인데요. 서울옥션 좀 손해가 나오고 있습니다. 4월 8일 종가는 1,850원 선 기록했습니다. 앞서 두 종목은 좀 이미 수익권에 들어서 있는 종목들이었는데요. 서울옥션은 지금 좀 손해를 보고 있는 종목입니다. 이 종목 좀 어떻게 대응하면 좀 손실을 줄일 수 있을지 이 부분에 초점 맞추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옥션은 서울옥션도 이름에서부터 이미 어떤 종목인지 좀 짐작을 할 수 있는 종목인데요. 그래도 이 종목 지금 현재 상황이 좀 어떤지 사업 영위하는 이 부분들 좀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죠. 일단 우리 앵커님은 경매 같은 거 좀 좋아하시나요? 글쎄요. 경매는 그냥 TV에서 본 게 달아서 제가 좋아하는지 어쩐지도 잘 모르겠네요. 그런가요? 네. 서울 옥션하면은 이제 일단 그 미술품 경매 업체로 이제 그 점유율 1위를 차지하고 있는 그런 기업이에요. 네. 특히 이제 그 회화나 아니면 도자기, 이제 요런 그 미술품 경매 업체로 시장 점유율이 한 53% 정도를 차지하고 있고요. 그 밖에 뭐 미술품 중개나 아니면 판매, 그리고 이제 미술품을 담보로 해서 이제 돈도 좀 이렇게 빌려주는 그 담보 대출 등 관련 사업도 이제 같이 하고 있는 그런 업체죠. 이 경매 시장의 그 특성을 우리가 잠깐 보시면은요. 우리가 그 경매의 그 주요 작품을 과연 그 수급할 수 있는지 여부가 가장 큰 경쟁 수단이자 또 그 진입장벽으로 존재하는 시장이 바로 이제 경매 시장입니다.
자, 이 서울 옥션은 경매 시장에서 가장 영향력이 큰 그런 업체입니다. 자, 그래서 일단 경매 시장 회복에 따른 수혜도 더불어 가장 큰 기업이죠. 국내 그 미술품 경매 시장에 대한 회복, 그리고 이제 홍콩 법인 경매 활성화 등에 따라서 전년에 이어서 2015년도에도 큰 폭의 좀 실적 개선이 예상이 되어지고 있는 그런 업체가 바로 이제 서울 옥션입니다. 자, 작년 실적 보셔야죠. 자, 매출액이 237억 원으로 전년 대비 60% 정도 이렇게 증가했고요. 영업이익이 52억, 자, 전년 대비 68% 이렇게 달성하는 굉장히 큰 호실적을 기록을 했죠. 자, 이제 그 서울옥션의 그 주가가 요즘 굉장히 그 급등세를 지금 시현하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 자, 이런 그 급등세를 시현하고 있는 그 이면에는 바로 이제 실적이, 그 실적 개선에 대한 그 명분이 있기 때문이죠. 자, 주가라는 것은 물론 수급과 재료도 물론 중요하지만, 자, 이렇게 크게 롱런할 수 있는 건 바로 이제 그 실적이라는 거죠. 자, 이제 서울옥션의 그 2014년 4분기 매출액과 영업이익을 보시면은 전년 동기 대비 각각 한 100%와 62% 증가한 121억과 34억을 기록했습니다. 자, 이 수치는 시장 컨센서스를 크게 뛰어넘는 굉장히 좀 서프라이즈한 실적을 달성을 했죠. 자, 이렇게 그 실적 개선에 대한 그 배경에는요, 바로 이제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이제 그 저금리 기조가 이제 거의 고착화되면서 이제 그 미술품 경매 시장이 전 세계적으로 어떤 그 대체 투자처로 지금 이제 각광을 받고 있는 그러한 추세에 잇따라 합니다. 우리가 이제 그 과거에는 이런 경매, 이런 미술품 경매라는 게 어떤 그 개인적인 취미생활, 우리가 이제 그런 쪽으로 많이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 워낙 이제 금리가 낮다 보니까는, 자, 이런 미술품 경매도 새로운 또 일부 신규 투자처로 이제 자리 잡는다면 좀 이게 굉장히 좀 주목을 해야 될 필요가 있겠죠. 특히 이제 중국을 중심으로 해가지고요, 지금 급증하고 있는 아시아 신흥국 부유층 수요가 지금 미술품 경매 시장에 지금 확장을 지금 계속 부추기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전 세계 미술품 경매 시장은 금융위기 이후에 연평균 한 28%대의 성장을 지금 보여주고 있고요. 자, 2014년도에는 16조 한 7천억 정도로 전년 대비 한 30% 이상 그렇게 증가를 했습니다. 또한 국내 미술품 경매 시장 역시 좀 빠르게 지금 규모를 확대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자, 2009년 이후에 연평균 한 10% 정도의 성장세를 기록을 하고 있고요. 이제 다만 사상 최대 규모를 보였던 2007년과 이제 비교를 하면은 아직은 이제 절반 수준이겠지만은, 자, 한편으로는 이제 이를 이제 거꾸로 만약에 뒤집어서 우리가 한번 판단을 하면은요, 자, 시장 규모가 훨씬 더 커질 여지가 크다는 것을 또 반증할 수도 있을 것으로 또 보여지기 때문에, 이제 시장 자체가 굉장히 캐파가 굉장히 더 앞으로 더 커질 수가 있기 때문에 따먹을 수 있는 과실도 그만큼 더 크다. 이제 이런 점을 좀 말씀드리고요. 2015년 1분기부터 지금 국내 미술품 경매 시장이 이제 성장세가 지금 확인이 되어지고 있어요. 자, 이제 3월 달에 진행된 국내 메이저 경매에서 일단은, 수수료를 포함한 낙찰 총액이 무려 한 59억 정도를 지금 기록을 하면서 2014년 대비 한 60% 이상 증가를 했습니다. 특히 이제 미술품 경매 시장의 성장은 바로 이제 업계 선두인 서울 옥션의 실적으로 고스란히 연결될 가능성이 매우 크죠. 자, 이제 결론적으로 일단 보시면은요. 자, 이제 올해 주력 사업인 경매 매출 증가의 지속적인 본격화, 그리고 이제 프린트 베이커리 매출 비중이 약 한 20%까지 이렇게 확대가 되면서 신성장 동력으로 일단 자리가 잡아지면서, 자, 기존 매출의 지속적인 성장세, 그리고 신사업 동적이 또 신규 매출, 자, 이런 두 가지가 접목이 되면서 금년에도 굉장히 큰 폭의 어떤 이익 증가세는 좀 지속적으로 일단 나타날 것으로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좀 관심을 계속 좀 가져야 될 종목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세 번째 종목으로 서울 옥션 체크를 해보고 있습니다.
뭐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지금 전 세계적으로 저금리 시대에 돌입을 하다 보니까 이 저금리 시대에 투자를 뭘로 해야 되나 고민들 상당히 많으시죠. 이런 고민 사이에서 피어나고 있는 게 바로 미술품에 대한 투자인 것 같습니다. 이 미술품 시장, 미술품 경매 시장이 특히나 계속해서 점점 더 성장을 해나가고 있다고 하는데요. 국내 미술품 경매 시장도 마찬가지라고 합니다. 이런 트렌드에 맞춰서 서울 옥션 좀 더 주목해 보셔야 할 것 같은데요. 차트 흐름은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일단 뭐 차트 보시면은 뭐 4,800원대에서 자 주가가 엄청나게 많이 올랐죠. 네, 뭐 소문 없이 올라갔습니다. 전고점을 뭐 계속 신고가를 이제 경신하고 있어요. 자, 일봉상으로 보면은 뭐 신고가를 좀 경신하고 있는 모습이지만은 자 월봉을 한번 잠깐 볼게요. 자, 월봉 보시면은 2007년이죠. 네, 10,000원대에 지금 월봉까지도 지금 신고가를 좀 돌파를 했어요. 자, 월봉상 신고가 돌파하면은 한 단계 위로 갈 개연성이 충분히 높아 보입니다. 자, 다만 언제 들어가느냐, 이제 바로 이 타이밍이죠. 주가가 지금 뭐 이 차트를 보시면 굉장히 주가가 이제 급등을 했지만은 자, 우리 시청자께서는 자, 매수가가 11,250원이거든요. 굉장히 꼭대기에서. 그러니까 주식을 버릴 때 이제 이분은 이제 매수를 하셨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타이밍이 굉장히 좋지 않았다. 자, 그래서 추가적으로 충분히 위로 갈 수 있는 그런 개연성이 있고 스토리가 있고 실적이 받쳐주는 그러한 기업입니다만은 자, 매수가가 너무 좀 높죠. 자, 일단은 좀 11,800원 한 번 더 치고 올라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전고점단까지. 자, 11,250원. 자, 중기로 보신다면은 상관없겠습니다만은, 자, 단기. 특히 이제 코스닥이 저는 뭐 개인적으로 4월보다는 5월보다는 6월을 더 약간 좀 저는 좀 비관적으로 보는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요. 자, 약간 좀 리스크를 우리가 좀 감안한다면은 일단은, 11,800원 전 고점대에서 한 일부 정도 내지는 일단 한번 이익 실현, 차익 실현 뭐 큰 돈은 아니지만은 일단 정리를 하시고요. 좀 추이를 봐서 좀 눌림목을 이용한 자, 이격이 좀 벌어지고 있죠. 자, 이력이 너무 좀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자, 이건 이격을 좀 이용한 좀 저가 매수로 물론 서울옥션은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매수를 해야 되겠지만은 자, 워낙 매수가가 이제 높게 이제 들어가셨다는 점 약간 좀 아쉽죠. 자, 11,800원대에서 한번 일단 정리해 주시고요. 추이를 봐서 좀 더 싼 가격 내지는 10,000원 밑에서도 충분히 살 수가 있기 때문에요. 한번 추가적으로 한번 다시 한번 재미있어 하자. 재미있어 하는 전략도 위에 보이기 때문에 자, 매도가 한 11,800원 정도 제시해 드리고요. 자, 손절 라인은 10,000원이죠. 10,000원 이탈 시에는 이제 손절적으로 정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세 번째 종목 서울 옥션 체크해 봤습니다. 매수 타이밍이 조금 아쉬웠던 종목이었습니다. 서울 옥션 뭐 종목 자체는 상당히 좋습니다. 지금 현재 주가 계속 조금씩 아주 차분하게 올라가는 모습 나타나고 있습니다. 3월 말까지만 하더라도 8,000원 후반에서 9,000원대에 주가가 좀 형성이 되어 있었는데 4월 들어서면서부터 10,000원 넘기는 모습 나타나고 있습니다. 주가 계속해서 좀 오르고 있기 때문에 일단 지금의 손실은 좀 만회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시청자분 11,250원에 매수를 하셨는데 서울옥션 4월 8일 종가는 1,850원으로 나타났습니다. 목표가 11,800원 선으로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손실 좀 충분히 만회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손절가는 10,000원 선으로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종목 서울옥션까지 확인해 봤고요. 이제 마지막 종목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남은 단 하나의 종목 바로 LF입니다. LF 우리 시청자분 32,850원 선에서 매수하셔서 30%의 큰 비중으로 좀 잡고 계십니다. LF 4월 8일 종가는 31,950원 기록했습니다. LF 자 LF 이 의류 업체인데요. LF 지금 현재 뭐 실적 어떻게 나오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 좀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1분기 실적들 뭐 기업들마다 속속 발표를 하고 있는데요. LF는 좀 상황 어떤가요? 1분기 실적은 아직까지 LF는 제가 아직 확인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네. 네. 그런데 의류업체들이 또 워낙 또 소비가 잘 안 됐다 보니까 그렇죠. 실적에 대해서 조금 어두운 전망들 많더라고요. 맞습니다. 일단은 뭐 LF 하시면은 EF 소나타는 아닌다는 거 아시죠? 네. LF는 이제 그 LG 상사로부터 이제 분할된 우리 업체죠. 이제 옛날에 그 LG 패션이라고 이제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뭐
브랜드는 뭐 이제 닥스가 있겠죠. 그다음에 헤지스 같은 이런 브랜드를 이제 보유하고 있는 그런 업체지고, 작년 실적을 보시면은 뭐 그렇게 안 좋았습니다. 아니, 그렇게 썩 나쁘지 않았어요. 자, 매출액이 1조 4,600억. 전년 대비 한 2% 정도 이렇게 감소했습니다만은 영업이익은 한 957억 정도로 전년 대비 13% 이렇게 증가했어요. 일단 우리 이제 앵커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국내 시장 그 패션 시장의 현황을 보시면은 일단은 뭐 2011년을 갖다 기점으로 해서 좀 수익성이 점차 지금 낮아지고 있는 그런 추세죠. 자, 뭐 과도한 뭐 시세 확장, 그리고 이제 뭐 과잉 재고, 그리고 이제 적자 매장과 브랜드가 늘어났기 때문에 일단 이제 수익성이 점차적으로 좀 안 좋아지고 있는 그런 현실이에요. 자, 뭐 LF 또한 뭐 지난 2011년도에 영업이익이 한 1,273억 정도를 기록한 이후에 지난 2012년도에는 뭐 한 780억까지 굉장히 급감했습니다. 자, 그렇지만 이제 그 이후로는 적자 매장과 브랜드 정리를 하고요. 그리고 이제 해외 사업 철수 등으로 일단 수익성이 점차 좀 개선되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자, 이 동기업은 그 적자 브랜드인 그 인터스포츠나 그 버튼 등을 갖다가 철수했습니다. 자, 이 가운데에서 그 판매 수수료 부담이 적은 그 온라인 유통 채널의 확대와 그리고 이제 마진이 높은 그 액세서리 매출 비중이 높아졌기 때문에 좀 수익성이 좀 다소 개선되어진 것을 일단 보여주고 있고, 자, 2015년도에도 이제 수익성 개선에 지금 초점을 맞출 것을 일단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 LF는요, 그 온라인몰과 그다음에 편집샵 등 그 최근 그 소비 패턴 변화에 따라서 좀 판매 채널 다각화를 지금 시도하고 있는 그런 기업이죠. 자, 현재 그 온라인몰과 그 모바일몰의 그 매출 비중이 약 한 10% 미만 수준이지만 그 수익성 측면에서는 오프라인 채널보다 지금 높은 곳으로 일단 추정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그 의류 대비 그 수익성이 높은 부분이 바로 이제 그 액세서리 부분인데요. 자, 이 액세서리 브랜드를 중심으로 해갖고 지금 판매망이 좀 점진적으로 확대가 되어지고 있는 정도 좀 굉장히 긍정적이죠. 또한 이 LF는요, 좀 현금성 자산을 현금성 자산이 굉장히 좀 많이 갖고 있는 그런 기업이죠. 자, 작년 말 기준으로 해서, 자, 이 LF의 이 LF가 보유한 그 순현금 자산이 약 한 2천억 정도 됩니다. 시총 대비 한 20% 이상에 해당하는 수치죠. 자, 2014년대에는 자, 이에 따라서 순이자 수익도 약 한 60억 정도 이상 이렇게 발생이 됐어요. 자, 2014년 실적을 반영한 지금 LF의 지금 PER이 한 10.9배 정도, 그리고 이제 자기 자본 이익률은 한 8% 정도 이렇게 기록 중이기 때문에 그닥 썩 좋지도 않고 나쁘지도 않습니다. 자, 그래서 뭐 특별한 호재나 악재가 없는 그러한 그 분위기이기 때문에 LF는 약간 좀 뭐 바이앤홀드 전략보다는 좀 그 트레이딩으로 좀 치고 빠지는 전략으로 대응하는 게 유리해 보인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네. 이 포트폴리오 안에서 유일하게 거래소 상장 종목인 LF 확인해 보고 있습니다. LF는 좀 이 장기적인 관점보다는 좀 트레이딩 전략으로 좀 짧게 치고 나가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이 전략에 대해서까지 이야기가 나왔는데요. 차트를 보면서 그럼 어떻게 전략 짜는 게 좋을지 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뭐 차트를 보시면은요. 전체적으로 이제 33,000원대에서 지금 매물이 지금 포진되어 있다는 걸 아마 보실 수가 있으실 거예요. 걷다가 요 4일 전에 나타난 장대 양봉이 나왔습니다. 양봉이 나왔습니다만은 자, 전 고점대의 매물대가 아주 돌파를 못하고 지금 밀렸죠. 자, 물론 이제 단기 바닥대에서 지금 상승 장악형 그 캔들이 나왔다는 건 상당히 좀 그 좋은 모습이에요. 자, 장대 양봉 이후에 지금 지금 4일 연속 이 양봉을 지금 그 갭을 메꿔주고 있는 그런 캔들이 지금 나오고 있죠. 자, 현재 구간대에서 매도는 아니죠. 그렇죠. 자,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일단 상승 장악형 캔들 이후에 지금 이제 갭을 메꾸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기 때문에 자, 요 갭이 메꿔지는 과정에서 저는 이제 한반적으로 추가적으로 34,000원대까지죠. 네, 이 장대 양봉 상단 부인 34,000원대까지 추가적으로 상승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기업이에요. 지금 모습을 봐서는. 자, 매각가는 34,000원 정도 이렇게 제시해 드리고요. 손절 라인은 60일 2평이죠. 예, 31,500원. 자, 이따 시에는 손절적으로 정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LF 목표가와 이 손절가 좀 체크를 해봤습니다.
목표가 34,000원 선으로 잡아보겠습니다. LF 손절가는 31,500원 선에서 좀 손절을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 종목 LF까지 확인을 해봤습니다. 자, 일단 우리 시청자분께서 좀 담고 있는 그 종목들 지금 현재 좀 어떤 상황인지 어떤 전략으로 좀 이 종목들 접근하면 좋을지 확인을 해봤는데요. 자, 이렇게 이 종목들 다 확인해봤다고 우리 대표님 그냥 보내드릴 수 없죠. 새로운 신규 추천 종목 좀 소개를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오늘은 어떤 종목 소개해 주실 건가요? 네, 오늘은 휴비츠라는 종목을 한것 같습니다. 네, 휴비츠. 네. 요새 이 종목 좀 이야기가 많이 들리더라고요. 휴비츠. 좀 이 눈과 관련되어 있는 종목이죠? 예. 네. 자, 휴비츠. 이 어떤 종목이고 또 왜 추천을 해주시는지 좀 이유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휴비츠는 제가 한 2달 전에도 한번 추천했던 네. 종목이에요. 네, 이제 뭐 중복 추천을 해 드리는데, 일단은 뭐 휴비츠, 일단 우리 앵커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눈 관련 쪽에 대해서는 이제 그쪽이 이제 지금 뭐 추세적으로 눈 쪽이 이제 속된 말로 장사가 잘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섹터라는 거죠. 자, 왜냐면은 노령화 사회, 고령화 사회, 그리고 이제 뭐 모바일 기기들의 확산으로 눈이 굉장히 뭐 저희도 이제 뭐 아침에 9시에 시작하면 뭐 3시까지는 뭐 이 모니터를 갖다가 계속 예 그렇죠. 보게 네. 되죠. 걷다가 뭐 또 뭐 우리가 뭐 취침할 때도 저도 뭐 스마트폰 이거 네. 또 보고 자고 그래서 지금 아마 이렇게 좀 시대가 이렇게 계속 이렇게 발전되면서 눈이 굉장히 지금 제가 보기에는 제일 많이 시달리는 부분이 아마 이제 눈이 아닐까 이제 네. 그렇게 판단이 되어지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그 눈 쪽, 안 광학 쪽은 제가 보기에는 좀 트렌드적으로 좀 시간이 지날수록 좀 수익 구조가 좀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섹터다 이제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자, 휴비츠 하시면 이제 국내 유일의 그 안경점 시력 측정기와 그리고 이제 렌즈 가공 제조 업체죠. 자, 작년 실적이 매출액이 640억 원이 나왔어요. 전년 대비 뭐 실적은 뭐 0.1% 정도 이렇게 하락을 했지만은 자, 영업이익이 굉장히 안 좋았습니다. 28억 정도가 나왔어요. 그래서 전년 대비 한 50% 정도 이렇게 크게 감소했습니다. 자, 이게 영업이익이 이렇게 감소한 이유가 휴비츠가 이제 그 현미경 부분에서 좀 실적 악화가 하나의 큰 요인이었습니다. 자, 올해는 이제 그 현미경 부분의 그 개발비나 이제 인건비가 굉장히 많이 감축이 되었고요. 그리고 이제 꾸준한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지금 이제 올해는 현미경 부분에서의 그 실적 악화는 이제 걱정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리고요. 일단 이제 우리가 휴비츠를 이제 논하기 이전에 이제 세계 제1위의 안경 렌즈 안 광학 기기 업체가 바로 이제 프랑스의 에실로라는 사가 있어요. 자, 이제 이 기업이 최근 실적 호조세와 그다음에 주가 상승세가 굉장히 지금 뚜렷하게 지금 나타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자, 뭐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뭐 전 세계 고령화, 그다음에 이제 모바일 기기의 보급 확대, 그리고 이제 뭐 중국 등 이머징 시장 확대, 자, 이런 것들 때문에 수요가 굉장히 많이 지금 몰리고 있는 상황이죠. 자, 이 에실로의 2014년 실적에서 우리가 주목할 점은 지역별로 중국 매출 성장률이 전년 대비 50% 이상 그게 크게 증가했다는 점입니다. 자, 좀 디테일한 부분을 한번 좀 들어가 볼게요. 자, 중국의 65세 이상 노인 비중이 2010년도에 8.2%에서 2040년에는 23%까지 상승할 것으로 일단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인구 10만 명당 안경점 수를 갖다 우리가 이제 지역별로 비교해 보면은요, 이제 북미 지역이 한 15개 정도가 나오고요. 아시아가 3.4개로 아시아 시장의 성장 잠재력이 북미 쪽보다 상대적으로 굉장히 높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이제 중국의 모바일 기기의 확산, 그리고 이제 또 가장 중요한 부분이 또 하나 있죠. 중국의 요번에 미세먼지. 자, 이제 이런 부분들 심각한 대기오염. 그리고 이제 중국에서는 한국산 제품의 이미지 제고, 한국산이라면 굉장히 좀 좋아하는 그런 게 굉장히 많죠. 자, 이런 부대 요인까지 감안한다면은 굉장히 시장 분위기는 굉장히 긍정적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자, 중국의 눈 관련 헬스케어 시장도 이제 성장 초입 단계이기 때문에요. 자, 중국 눈 관련 헬스케어 시장에 대한 시장에 진출한, 그러니까 휴비츠 말고 진출한 국내 기업들에게는 우리가 좀 주목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자, 이제 휴비츠는 그러면 왜 좀 투자 포인트는 과연 이제 어떤 것이냐? 바로 이제 상해 휴비츠의 대규모 증설과 실적 모멘텀이죠.
자, 지금 상해 휴비치는 2017년도에 설립이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국내 휴비치가 지분 한 60%를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중국의 슈보레가 33%를 가지고 있는 합작 법인사입니다. 자, 그 중국 슈보레는요, 중국 로컬 안광학기 제조사 겸 유통업체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저가 제품은 이 기업이 자체적으로 생산을 하고요. 중고가는 상해 휴비치에서 생산을 하고, 그리고 이제 고가는 이제 국내 휴비치가 제품을 공급하는 등 그 광학기기 관련 풀 라인업을 확보한 제조 유통업체죠. 중국 안경 착용 인구는 전체의 한 21% 정도인 약 한 3억 명인데요. 자, 향후에는 약 한 5억 명까지 증가할 것을 일단 보여주고 있어요. 자, 일단은 그 중국 안경점 수가 지금 현재 또 한 6만 개입니다. 자, 6만 개면은 자, 인구 2만 2천 명당 한 개 정도로 우리 한국의 5천 명당 한 개 수준에 크게 지금 미치지 못하고 있죠. 그리고 이제 또 그 중국 내 그 대학 안경학과 수가 약 한 60개 정도 수준입니다. 자, 그래서 매년 한 1,500명 정도의 전문 안경사를 지금 배출하고 있고, 또한 그 최근에 그 자동화 검안 기기에 대한 그 이해와 관심도가 좀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자, 이런 말씀은 자, 중국 자체에서 굉장히 그 눈에 관련해서 지금 대학에서도 지금 많은 그 저기 갖다 좀 배출을 하고요. 또 이제 그 배출한 사람들이 또 일할 수 있는 공간도 지금 굉장히 좀 많다라는 거. 그래서 시장 자체가 굉장히 좀 커지고 있다라는 걸 지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상해 휴비치 같은 경우에는요, 지금 올해 좀 굉장히 크게 지금 대규모 좀 증설을 지금 추진하고 있죠. 자, 신공장은 이제 올해 3분기에 지금 착공을 해서 이제 내년 말에 이제 입주할 계획이에요. 자, 이제 면적이 약 한 5,000평 규모로 이제 기존 공장이 한 10배 정도 규모고, 자, 상해 휴비치에 이제 작년에 그 잠정 매출액이 한 104억 정도가 나왔습니다만은, 자, 금년에는 매출액이 한 167억 정도에다가 영업이익이 한 20% 정도 이렇게 수준의 어떤 양호한 실적을 달성할 것을 일단 보여주고 있습니다. 향후 그 중국의 그 눈 관련 헬스케어 시장 확대 시 바로 이제 휴비치가 저가 보이는 그 최대 수혜주로 부각될 가능성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자, 휴비치 매수 타이밍을 잘 골라서요, 좀 바이앤 홀드 전략으로 좀 가져가시면은 좀 시장 수익률 대비 좀 큰 폭의 좀 수익이 나올 수 있는 그런 기업이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네, 오늘 신규 추천주로 휴비츠 소개를 받아보고 있습니다. 참 중국 시장은 워낙 인구가 많다 보니까 어떤 시장이든 참 어떤 이 제품의 시장이든 시장이 정말 넓디 넓은 것 같습니다. 지금 이 휴비츠도 좀 중국 시장을 공략을 하면서 조금 더 주목해야 하는 종목이 되고 있는데요. 자, 차트를 보면서 이 종목 매매 전략 어떻게 가져가면 좋을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뭐 차트를 보시더라도요, 이제 완만하게 지금 저점이 지금 높아가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죠. 그러한 상황에다가, 자, 2013년 12월 달에 전 고점을 찍었던 자리가 17,000원대입니다. 자, 17,000원대죠. 자, 17,000원을 다 이제 상향 돌파하고, 자, 4월 8일 종가가 바로 이 전 고점대인 17,000원대에서 지금 반등을 줬다는 거예요. 자, 상당히 좀 의미 있는 그런 반등이다.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을 했기 때문에, 자, 4월 8일 종가 지금 마이너스 200원, 17,600원입니다. 자, 매수가 17,500원 전후 제시하는데요. 자, 이 가격도 좋습니다. 자, 매수하십시오. 17,500원 전후 매수 좋고요. 자, 타겟 프라이스는 19,000원 단기적으로 제시해 드리고요. 자, 중기는 뭐 23,000원까지 는 충분히 제시해 드리는데, 자, 단기 19,000원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손절 라인은, 자, 62평이죠. 자, 121평인 16,700원. 자, 이탈 시에는, 자, 손절 쪽으로 정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휴비츠 매매 전략까지 체크해 봤습니다. 휴비츠 4월 8일 종가가 17,600원이었는데요. 자, 이 정도 라인대가 지금 매수에 적절한 라인대로 좀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휴비츠 17,500원을 전후해서 좀 매수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목표가는 19,000원 선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손절 대응은 16,700원 선에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신규 추천 종목 휴비츠까지 확인해 봤습니다.
종목 어디가 오늘도 시청자 한 분의 포트폴리오 좀 진단을 해드리고 더 좋은 포트폴리오가 될 수 있도록 손봐드렸습니다. 다른 분들도 좀 내 포트폴리오도 이렇게 수정해줬으면 좋겠다 하시는 분들 주저하지 마시고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종목 어디가가 준비한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